제가 지난주에 달란트 TV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만 달란트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7일에 역시 달란트 TV에 출연을 했을 때 가장 유망하게 보는 AI 종목 하나만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루닛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알고리즘 때문에 제 인터뷰 영상이 제 핸드폰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면 적자 기업을 소개하냐, 뭐 적자 기업은 투자 안 한다, 적자 기업은 뭐 너나 투자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튜브에서 패널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말하면 그 영상을 보는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재무제표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TV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방송을 위해서 케이블 TV 업체는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컨텐츠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케이블 TV 전체 비용의 약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텐츠 구매 비용은 케이블 TV 가입자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 말은 케이블 TV 가입자가 더 늘어날수록 가입자당 투입되는 편성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 구입 비용이 100만 원인데 가입자가 100명이면 가입자당 컨텐츠 구입비가 만 원이지만 가입자가 1000명이면 가입자당 컨텐츠 구입비가 1000원으로 떨어지게 돼서 더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 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보다는 규모가 큰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규모가 큰 케이블 TV 회사는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인수해서 그 규모를 키워야 하고 더 많은 케이블 시스템을 인수하면 할수록 편성 금액은 더 내려가고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케이블 TV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가입자 수도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경영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A라는 회사는 덩치를 키우기 위해 소규모의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인수해 나갑니다. 그래서 덩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라는 회사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A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B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요즘 투자자들은 모두 다 A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린이들도 다 A 회사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상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A 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소규모 회사를 M&A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차입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입니다. 즉 재무제표를 보면 차입금은 많고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는 소규모 케이블 TV 회사를 M&A 하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순이익도 흑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모두 다 A 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B라는 회사의 주식만 사들였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A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B라는 회사는 회사가 안 좋아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재무제표가 다 B가 좋았는데 오히려 왜 A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지? 이런 의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실제 사례입니다. A라는 회사는 TCI라는 회사입니다. TCI는 1970년 IPO 이후에 계속되는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웠고 결국 1981년에는 미국 최대의 케이블 TV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AT&T와 합병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TCI라는 회사는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넘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을 했고 만약 1973년에 1달러를 이 회사에 투자했다면 1999년 AT&T와 합병할 때에는 933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933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선이 TCI의 주가 흐름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경쟁사는 20%였고 S&P 500은 14%였는데 TCI는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A 회사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경쟁력이 생기고 B 회사는 점점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A는 적자이고 B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A 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EPS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B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A라는 회사가 훨씬 좋아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EPS라든가 적자나 흑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TCI라는 케이블 TV 회사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된 지표가 바로 EBITDA입니다. EPS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EBITDA로는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EBITDA라는 중요한 지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EBITDA라는 지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EBITDA는 이자 비용과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반영하기 전 이익을 말합니다. 근데 이자 비용하고 세금은 영업이익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EBITDA는 매출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발생을 할지라도 현금을 원활하게 회수하지 못하면 EBITDA라는 지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무제표는 숫자만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지 단지 적자 회사라고 그냥 보지도 않고 패스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톰슨 클락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아마존에 대해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1년에는 8억 6,200만 달러, 2012년에는 6억 7,600만 달러, 2013년에는 7억 4,500만 달러,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7,800만 달러로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률을 봐도 2011년에는 1.79%, 2012년에는 1.12%, 2013년에는 2.0%, 그리고 2014년에는 0.2%로 계속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아마존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만 보면 2014년에 아마존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매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주가는 그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주식 애널리스트인 톰슨 클락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원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아마존이 이익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가능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비전문가들은 아마존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을 꺼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R&D 비용을 제외했다면, 즉 실제로 설비 투자를 제외했다면 아마존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원하면 얼마든지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었지만 미래의 성장을 위해 당장의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류센터를 확장하고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D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투입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아까 케이블 TV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업체가 따라오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됩니다. 그러면 고객 한 명당 투입되는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R&D 비용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R&D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집행된 것이고 만약 이것을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영업이익에 더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영업이익에 R&D 비용을 더하면 맨 아래 빨간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세전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과 세전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단지 적자인지 흑자인지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량하다고 생각한 회사가 적자이면 왜 적자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부실하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흑자이면 왜 흑자인지를 공부해봐야 합니다. 루닛을 보면 2022년 연구 개발비가 183억 원이고 급여가 220억 원입니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회사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빠르게 성장해서 거래선을 늘려서 해자를 만들어야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적자를 감내할 만큼의 재무 안정성만 확보하면 이런 전략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루닛이 현금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원하면 얼마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가 악재도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호재입니다. 제3자 배정보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주주들에게는 더 이익입니다. 따라서 재무 안정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볼 때 단지 그 회사가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만약 적자이면 왜 적자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가 적자이거나 턴어라운드 상태면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달란스 TV에 가서 제가 메지온에 대해 말한 부분이 오늘 방송이 되었는데 댓글들을 봤더니 바이오 회사는 투자 안 한다.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면 망한다. 역시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선입견일 뿐입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를 봐야지 그 회사가 속한 섹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섹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전지나 반도체와 같은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섬유와 같이 사양산업에서도 F&F와 같이 주가가 10배씩 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2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에 속해 있어서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섹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 주말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